네, 안녕하세요. 경찰행정법 강사 수창규입니다. 자,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2026년 경감 성진시험 합격을 위해서 또 저랑 같이 1년간 또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2025년의 시험은 이제 뭐 마무리가 된 거니까요. 2026년을 향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출발이 되는 강의가 이제 인문특 강의거든요. 앞으로 1년간 진행될 전체 흐름을 제가 잠시 보여드릴 텐데, 인문특 강의 어떤 주소를 갖게 되는지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칠판을 잠시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총 1년간 제가 진행해야 될 강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잠시 보시면, 일단 1단계가 지금 오늘 여러분과 같이 진행하게 될 인문특 강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이 인문특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 라운드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판례 특강을, 이제 판례란다, 사례 강의죠. 그죠? 사례 강의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사례 강의. 사실은 이 두 가지, 요 두 개가 이제 본 라운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단계가, 특별히 제가 보통 딴 분들하고 달리 별도로 진행하는 강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술특강이라고 제가 별도로 해요. 약술특강. 해마다 이 약술 문제는 이 약술특강에서 거의 다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술특강을 별도로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단계가 뭐냐면 이제 최종 모의고사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실전 연습을 하게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과정이고, 이제 마지막 뭐 6단계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마무리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무리 특강. 그래가지고 총 6단계를 가지고 1년간 저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이 전체 6가지 단계에서 이제 인문 특강은 여러분이 이제 행정법이 만약에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설계를 먼저 그리잖아요. 그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인문특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전체적인 꼬라지를 알고 여러분들 일을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일의 효율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건 주제의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인문특강이 상당히 중요해요. 인문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정법이 도대체 어떤 법 과목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조감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 다음 진행되는 강의가 훨씬 더 쉽게 다가오게 된다는 걸 아마 여러분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암기는요,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암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덤벼들게 되면 약술 문제는 대충 외워가지고 여러분이 커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전에서 여러분의 점수차를 벌리게 되는 것은 사례 문제예요. 사례 문제는 암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인 행정법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되거든요. 그걸 위한 준비 단계가 인문특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인문특강을 통해서 이 행정법을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마지막에 암기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문특강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설계도예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이제 기둥을 세우겠죠. 기둥을 세우고 페인트도 칠하고 모양을 갖춰서 집을 만들어 가게 될 텐데, 그게 기본 강의하고 사례 강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행정법을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가 다 끝난 거예요.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부단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실전에 써먹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전 연습용으로 다루는 것이 이 모의고사 단계예요. 약술 특강은 어차피 여기서 뽑아낸 거기 때문에 뭐 별도로 설명할 내용은 없고요. 아시겠죠? 마무리 특강은 여러분 스스로 마무리 하셔야 되는데 저랑 같이 마무리한다, 그 정도 의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완성된 걸 여기서 부단하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학습 단계로 보면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 정리하고, 그 다음 반복하고, 그 다음에 현출하고. 이 현출은 실제 답안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공부는 요 4단계 과정을 밟아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정리, 이 부분까지는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죠? 반복과 현출하는 거.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다만 현출하는 것에도 여러분이 방법론이 있다고요.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그건 여러분들 나중에 모의고사 단계에서 여러분이 답안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끌어가는지 이런 것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과정이 이제 전체적인 1년간 여러분과 저와 같이 학습해야 될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점을 먼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를 받으셨을 텐데 경찰행정법 입문특강 여러분 제본 교재로 제가 만들어 놨을 겁니다. 자,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정법의 설계도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행정법이 도대체 어떤 놈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면서도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디 정도까지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럴 때마다 이 입문특강 교재를 여러분이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뭘 제대로 이해 못하고 혹시 순서가 뒤바뀐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가를 여러분이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입문특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목차 구성을 잠시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 제1편에 개관해가지고 서설 파트에서 이 행정법이라는 게 왜 나오게 됐는가를 제가 잠시 보여드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 행정법의 전체를 관통하는 법치 행정의 원리인데 이 부분만 이해하더라도 행정법이 어떤 특징을 갖는 법학인지를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사실은. 그 다음 이제 3장에 보시면 행정법 법원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들어가서 제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2편에 보시면 이제 행정법의 전체 설계도를 제가 구체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제2편에 행정법의 체계 이래가지고 제1장의 행정법의 의, 그 다음 2장의 조직법, 3장의 작용법, 그 다음 제4장에 보면 구제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행정법은 좀 이따가 제가 개념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만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조직, 작용, 구제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 부분을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제가 분석해가지고 기술을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여러분 시험의 특징상 원래 행정법은 총론과 강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총론적 지식이고 이제 강론 파트에도 여러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시험의 특징은 행정법 강론 중에서 경찰행정법 부분만 출제가 돼요. 그래서 강론 부분에서 경찰행정법 부분을 정리를 함으로써 입문특강의 전체 체계가 마무리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1페이지 제1편 개관 쪽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자, 칠판을 잠시 보실래요? 개관으로 들어갈 텐데 자, 일단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행정법이 도대체 언제 어떤 이유를 배경으로 해서 나오게 됐는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행정법 이해의 출발점이 된다는 걸 잠시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자, 행정법이 왜 나오느냐 이거예요. 자, 옛날에 우리가 절대군주 시대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 시민혁명 터진 17, 18세기 이전까지는 절대군주 시대인 건 아실 거예요. 그죠? 그때 이제 절대군주인 왕이 지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밑에 국민이 있었고요. 앞으로 된 A는 국민을 상징하게 될 겁니다. 자, 이때까지는요, 물론 국가가 있으면 항상 국가는 국민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을 총칭해가지고 우리는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대 때도 행정은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도 당연히 행정이 존재하겠죠. 다만 이 행정을 컨트롤하는 장치가 있냐 없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이 왕이 지배하던 시대 때도 행정이 있었는데 이때 이 행정은요, 왕의 행위를 누가 견제할 세력이 있었어요? 견제할 세력이 없으니까 절대군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행정은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왕 마음 내키는 대로 행정을 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인치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인치. 사람이 사람을 다스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인치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A가 만약에 무슨 재산을 축적했어요. 그럼 왕은 이 국민이 가진 재산을 뺏고 싶다. 그럼 얼마든지 뺏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 마음대로 징벌을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징병을 해가지고 전쟁터에 끌고 가는 것도 마음대로 끌고 갔다니까. 이 왕이 가장 좋아했던 게 두 개예요. 이게 뭐냐, 왕이 상비군을,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이 사람과 돈을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뺏어갔다는 시대라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부를 축적해봤자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들고 일어난 것이 뭐다? 시민혁명이라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들고 일어나서 이제 오늘날에 해당하는, 국회를 만들어요. 그죠? 자기들의 대표자인 국회를 만들어요. 시민혁명이 터져가지고. 자기들의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이제 왕한테 가겠죠. 그래서 왕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저래 국민이 시끄럽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 대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앞으로 나의 재산이나 그리고 이 사람을 징병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국민들이 뽑은 대표자인 이 친구들이 오케이 할 때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드디어 무슨 시대로 바뀌느냐. 이 국회가 한 게 뭐겠어요?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법을 해요. 입법을 해가지고 이제 이 법에 따라서, 이 법에 의해서 이 행정, 즉 쉽게 말해서 세금을 부과하든 그 다음 여러분들 징병을 하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줄여서 우리는 법치행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하면 행정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법, 이게 행정법이라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혁명이 터지기 전까지는요, 행정법이라는 게 존립하지 않았다니까요. 행정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가 국민을 향해서 뭔가 할 때 적용되는 법이 행정법이라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행정법은요, 이 국가가 하는, 과거에는 왕이겠죠. 왕의 행위를 컨트롤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또 왕은 이 법에 따라 행정을 해가지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또 구현하려고 하겠죠. 그걸 우리는 보통 줄여서 공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한편으로는 전체 이익, 이걸 딴 말로 앞으로 우리는 공익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전체 이익을 지키고, 한편은 이 국민은 사익이다 이렇게 대변될 겁니다. 이걸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행정법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요, 행정법은 결국은 이 행정을 놓고요, 국가가 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세금을 부과하든 아니면 음주운전했다고 운전면허를 취소를 하든 뭐 허가를 해주든 이런 모든 행위들이 다 행정인데, 이 행정작용을 놓고요, 이쪽은 국가겠죠, 그죠? 국가하고 국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국민은요, 왜 이 행정을 법 따라 하지 않았냐고 주장하게 될 것이고, 국가는요, 법 따라 했는데 왜 말이 맞냐 하고 싸우게 될 겁니다. 그 싸움을 해결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법원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권력분립이라고 배우셨을 텐데, 이 국가, 이게 행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이 있고, 이게 여러분들 입법부가 되겠죠. 그죠? 그럼 법에 따라서 1차적으로 국회가 법을 만들면 2차적으로 행정부가 그 법에 따라서 액션을 취한다고요. 그럼 액션 취한 것이 국민이 보니까 이 법에 어긋나서 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왜 내 재산을 마음대로 뺐냐 이거예요. 법에 어긋나서. 국가는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했다고 주장하겠죠. 그럼 그 갈등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법원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법부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3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3개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법 보시면요, 행정법 사례 문제라는 게 다름 아닌 이겁니다. 행정법 사례 문제는요, 결국 여러분 시험에 보면 국가 쪽에서 뭔가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국민 쪽에서 이거 법에 어긋난 것 같은데요 하고 소송을 제기해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걸 이쪽 손을 들어줄지 이쪽 손을 들어줄지 그걸 다루는 것이 행정법 사례 문제라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정리하면 행정법을 간통하는 대원칙은 다름 아닌 뭘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법치행정. 이 만약에 법치행정이 지배하지 않는다고 해버리면 행정법은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지배하지 않으면서 행정을 할 수 있었던 시대,
절대군주 시대 때는 행정법이라는 게 있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만 행정법이 왜 나오고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요걸 먼저 이해하는 것이 제1편 개간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그 1페이지에 그 서술 부분 한번 보시면 제가 그 부분을 언급을 해놨어요. 자, 행정법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법치 행정의 원리다. 제가 왜 이 표현을 해놨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 다음 법치 행정의 원리. 이 법치 행정인데 이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행정을 법 따라 했냐 안 했냐, 이게 법대로 하라는 거고, 둘째는 뭐냐면 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 국민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법치 행정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뭐냐면 행정의 법률 적합성이고요, 행정의 법률 적합성. 그대로 번역해 보세요. 행정이 법에 따라서 법에 합치하게끔 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걸 딴 말로 하면 행정권 행사의 적법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정권 행사의 적법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행정법 공부하면서 이 행정이 적법이냐 위법이냐 이걸 계속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이 행정이 국회가 만든 법에 합치하게끔 했냐는 이걸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법에서 예를 들면 이런 국회에서 세법을 만들었어요. 세법에서 뭐 예를 들어서 1, 2 요건을 갖추면은 무슨 세금 1억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A라는 친구가 1, 2 요건을 갖췄는데 세금을 2억을 부과해요. 그럼 그건 법에 합치해요, 법에 합치하지 않는 세금 부과예요? 합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건 위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합치하게끔 부과했다면 그건 적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약에 이 법에 합치하지 않게끔 세금을 부과했다. 그럼 이제 국민은 어디로 쳐들어가야 돼요? 법원에 가가지고 저 좀 구제해 주세요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개인의 권리구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의 권리구제. 이게 행정법 다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공부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행정자규이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이거 한 테스트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 가서 어떤 식으로 구제받을지요, 이거 한번 여러분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라고 묻는 문제,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행정법. 그래서 이 두 개를 체크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법치 행정을 모르고 행정법 공부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행정법은 출발과 끝이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감 잡으셨나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술 부분에 첫 번째 언급한 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행정법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법치 행정 원리다, 이 말 이해가 돼요? 그리고 법치 행정은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 우리 도로교통법 다 행정법이거든요. 여러분이 잠깐 우리나라의 법이 100%의 법 중에서 거의 97% 정도는 다 행정 관련 법이에요. 거의 다 행정 관련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행정 관련 법이 많기 때문에 그걸 체계해 가지고 이제 가공해서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행정법 총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우대는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실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의 대다수 법은 행정법이에요, 행정법. 여러분에게 뭐 세금을 부과하든 아니면 뭐 음주운전 했다고 운전면허를 취소 정지하든, 운전면허 취소 정지하는 건 여러분하고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뭐 여러분들이 뭐 장사하고 싶으면 허가를 받아서 한다든지 숱한 행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규율하는 법의 총체를 이제 행정법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걸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씩 배워 나가시게 될 텐데, 단 이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이런 틀 속에서 움직인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로마字 1번 보도록 할게요. 그 행정권 행사의 적법성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 이제 적법성 되어 있잖아요, 적법. 딴 말로 하면 행정의 법률 적합성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자,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부분 관련해서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하나 예를 통해서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 이런 법이 있다 합시다. 자, 법에서 우리가 도로교통법. 이제 이것도 행정법이에요. 도로교통법에 만약에 뭐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약 음주운전하면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운전면허 취소한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하고요. 그 다음 뭐 6개월 이하에서 운전면허 뭐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는 경우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음주운전은 예를 들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상.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법을 계속 접하게 되실 텐데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거부터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법은요, 요 부분 음주운전 하면 있죠. 여기까지를 요건이라고 그래요. 요건. 그 다음에 요 형법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범죄 구성 요건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요건이고, 뒷부분 이 부분을 이제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 이런 효과를 부여한다 이런 식으로 법이 구조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스타일 볼게요. 만약 법이 1번처럼 되어 있으면요, 누군가가 이런 요건에 충족되면요, 무조건 운전면허를 뭐 하죠? 취소하잖아요. 그럼 이 효과를 전혀 선택 못 하도록 되어 있죠. 이런 걸 기속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계속 접하게 될 거예요. 1번 스타일로 되어 있으면 이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죠. 이런 경우를 이제 기속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이거 보세요. 이런 요건에 충족되더라도 운전면허를 뭐예요?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럼 정지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정지하더라도 6개월 할 수도 있고 5개월 할 수도 있고 고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선택의 여지를 부여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재량행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재량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 보면 이제 행정권 행사의 적법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법에 적합하게끔 행정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이 도로교통법은 누가 만들었겠어요? 국회에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권력분립은 1단계가 국회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국회가 중요한 거예요. 식물국회가 되면 국가가 올 수도 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회가 법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행정부가 이 법을 집행을 하게 돼요. 2차적으로. 그 다음 3차적으로 이 법을 제대로 해석 적용해서 집행했냐 안 했냐를 이제 법원이 컨트롤하게 되는 거예요. 국민이 문제 삼으면.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적법할 때 이 법 있죠, 법. 그럼 법이 있어야 법대로 했냐 안 했냐를 가름하게 되고, 그리고 행정부는 이 법에 따라서 행정하는 법치 행정 시대니까요. 그죠? 근데 이 법은요, 이 법 전체를 우리 행정법의 법원이라고 하는데, 그거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 법은 크게 성문법이 있고요. 성문법이 있고, 불문법이 있습니다. 이건 문서화되어 있는 법이고, 문서화되어 있지 않는 법인데,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 성문법보다는 불문법이 더 중요한데, 어쨌든 성문법에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법률하고, 국회가 만든 법을 법률이라고 그래요. 좀 이따 하시겠습니다만, 법률도 있지만 행정부도요, 법을 만듭니다. 누구로부터? 국회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즉, 법률로부터 이렇게 위임을 받아서 행정부도 법을 만드는데 그걸 행정입법이라고 불러요. 행정입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 행정입법이 중요해요. 이건요, 여러분 사례 문제에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참조 조문으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행정입법은 다시 두 개로 나뉘어요. 나눠가지고 이걸 법규명령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행정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법규라고 그래요. 법규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행정규칙은 이건 법규성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뭔지도 앞으로 계속 여러분이 접하시게 될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규성이 있으면 이 법규성이 있는 법에 의해서는 국민을 족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법규성이 없는 이런 법에 의해서는 국민을 족칠 수가 없어요. 그럼 국민 입장에서 무서운 게 뭐예요? 법규가 무서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접하게 되는 거의 대다수 법은 다 법규예요. 도로교통법이든 세법이든, 여러분 세법에 의해서 국민 재산권을 작살내잖아요.
그다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음주운전 환자의 운전할 수 있는 자유인 운전면허를 제거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법규라고요. 그런데 법규가 아닌 게 하나 있어요. 행정법에서. 그게 행정규칙이에요. 자, 그걸 제가 잠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하는 거는 행정을 할 때의 행정부는 일단 법률을 지켜야 되고요. 만약 법률에 어긋나게 하게 되면 그건 적법이 아니라 이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 법규명령도 지켜야 돼요. 이것도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규칙을 안 지켰다 해서 이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행정규칙은 뭐냐? 이건요, 행정조직 내부에서 우리끼리 지키려고 하는 우리끼리. 그래,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한테만 법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런 경우입니다. 자, 지금 이거 보시면 지금 음주운전하면 6개월 이하에서 운전면허 정지할 수 있다고 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적발한 공무원들은 어떤 사람한테는 돈 좀 찔러주니까 아예 음주운전 정지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한테는 기본적으로 돈을 안 찔러주니까 또 뭐요? 6개월 때리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국민이 불만이 생기겠죠. 그래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공무원들한테 야, 너 앞으로 이 업무 처리할 때 내가 기준을 정해주마. 그 기준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세요 라고 하는 게 만든 것이 행정규칙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 재량에서 문제가 돼요. 그 재량행위에서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조직 내부에서만 규범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 어긴 1차 한 번 음주운전 했을 때는 1개월 정지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어긴 놈이 있으면 그때는 3개월 정지하고,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거.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 행정규칙이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한 번 어겼는데 2개월 때렸다 해서 이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조직 안에서만 자기들 것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놓은 거니까요. 그럼 이거 안 지킨 공무원은 징계는 받아요. 받지만 이거 안 지키고 했다고 그것 때문에 국민과의 관계에서 이법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어겼다고 국민이 법치 행정에 어긋났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바로 구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치 행정할 때, 그 행정의 법률 적합성할 때 이 법은요, 보통은 법률은 국회가 만든 법을 법률이라고 하지만 이때 말하는 법률은 넓은 의미예요. 그래서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로부터 위임받아서 행정부 스스로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법규명령이에요. 이 법규명령은 이건 법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반드시 받아서 국회의 허락을 받아서 해야 돼요. 그런데 행정규칙은요, 나중에 들어가서 배웁니다만 이런 위임이 필요 없어요. 왜? 국민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규범으로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적법의 적법성을 띠냐 할 때 이 법은 크게 성문의 형태와 불문의 형태가 있는데 이 불문법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 불문법이 여러분 시험에서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거. 이건 어디서 써먹으려고 하는 거냐면 이 재량행위에서 써먹기 위해서 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런지 잘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기속으로 되어 있다 해볼게요. 그럼 기속으로 되어 있으면은 만약에 A라는 친구가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 그냥 운전면허 뭐해? 취소하면은 이건 적법이 되고요. 만약에 딴 걸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취소를 하면 적법. 취소 이의 걸 하게 되면 무조건 이법이 되는 거야. 도 아니면 뭐라고. 그래서 이때는 성문법 가지고, 이게 지금 성문법이잖아요. 법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성문법 가지고 그냥 판단하면 바로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재량으로 돼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만약에 음주운전 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만약에 운전면허 6개월 정지를 했어요. 그럼 6개월 정지하면 적법이에요, 이법이에요? 자, 성문법 보면 6개월 이하에서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성문법에 바로 위반됐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6개월 이하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그런데 아까 언급한 것처럼요, 이 재량일 때는요, 행정부가 장난칠 수가 있다고.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 국가가 재량이 있다고 마음대로 국민을 농락할까봐 그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놓은 것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한 번 음주운전을 했어. 혈중 알코올 농도 똑같은데 A라는 친구한테는 6개월 정지하고 B라는 친구한테는 3개월 정지해요. 그럼 B 입장에서 불만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비록 성문법에 반했다고 할 수 없지만 이럴 때는요, 불문법 중에 하나인 평등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왜 나만 미워해 하면서, 그럼 평등원칙에 반했다 하면서 이 운전면허 6개월 정지한 행위를 위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때 법에는 이런 성문법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법도 지켜야 된다? 불문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문법은 특히나 이 재량 분야에서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워주기 위해서 기능하는 것이 다름 아닌 이 행정법의 일반원칙 같은 불문법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걸 먼저 아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행정권 행사에 적법성 되어 있잖아요. 그 적법성에서 이 법.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행정법은 행정의 법률 적합성하고 이제 구제 이 두 가지 합쳐가지고 제가 법치행정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적법성에서 이 법은 성문과 불문으로 나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문법은 시험과 관련해서 법률하고 행정입법. 이건 여러분 사례 문제에서는 참조 조문으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과 행정입법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불문법은 행정법의 일반원칙. 이건 재량 영역에서 성문법 갖고 위법적법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불문법 가지고 이 선택한 것이 문제가 있냐 없냐를 따지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행정법의 일반원칙 안에 보면 뭐 비례, 평등 쭉 있죠? 이거 좀 이따가 뒷부분에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요. 그동안은 이게 불문법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불문법을 행정기본법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만들어졌죠. 그 안에다가 이 부분을 성문화 시켜놨어요. 그렇다고 이게 성문법인 건 아니고요. 그동안 불문법을 그냥 확인 작업에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공부하기 좀 편해요. 일단 기본법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칠판 잠시 보세요. 여기서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그 행정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아니면 이거 가지고 이제 컨트롤하게 될 텐데 제가 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세무서장이 A라는 친구한테 만약에 세금 1억을 이렇게 부과했다고 해봅시다. 1억을 부과할 경우에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요, 이 세금 1억 부과가 법치 행정에 반한다 할 거 아니에요. 법치에 이것이 국민 입장에서는 법치에 반한다. 아니면 세무서장 입장에서는 법치에 반하지 않는다 하고 싸우게 되는 거. 이게 행정법 사례라고요. 그럼 A는 이 세금 부과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럼 소송을 제기하면요, 이 소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나뉘어가지고 첫 번째가 뭐냐면 소송을 아무나 받아주지 않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받아주게 되는데 그걸 소송 요건이라고 불러요. 자세한 건 뒤에서 다 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본안에 들어갑니다. 이 본안이 다름 아닌 뭐냐면 이게 바로 행정권 행사의 적법성, 즉 행정의 법률 적합성이에요. 즉 이 세금 1억 부과가 법대로 했냐 안 했냐 따지는 것이 본안입니다. 그럼 본안에서 법대로 했으면 A는 지는 거라고요. 적법이 되니까. 근데 법에 어긋나서 세금을 때렸다. 그러면 이제 A가 승소하게 될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본안 부분을 따질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을 잠시만 보고, 이 부분 이제 지울게요. 이 본안 부분을 판단할 때 우리가 이제 법에 반했냐 반하지 않냐 판단할 때 그걸 네 가지 각도에서 판단합니다. 앞으로 계속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주체, 그 다음 내용, 그 다음 절차, 형식. 요 네 가지 각도에서 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판단하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세금 1억을 부과한 이 행정이잖아요. 이 행정이 법치 행정, 즉 행정권 행사의 적법성을 충족했냐 아니냐 따질 때 한번 따져보자고요. 먼저 주체는 뭐냐면 이 세금 1억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했냐 아니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이 주체는 뭐냐면 권한의 문제입니다. 이 권한은 여러분들 우리 들어가서 공부하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가 안에는 다양한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그 행정기관이 있는데 그 행정기관 안에 각각 이 기관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분을 해놨다고. 그걸 권한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국방부 장관이 세금 1억을 부과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거 국방부 장관이 왜 세금을 부과하지? 그럼 그건 주체에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주체와 관련해서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하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 내용,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 여기 제가 자세히 언급은 거기 뒤에서 하겠습니다만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건 법률 우위하고 법률 유보를 하는 건데 이게 법률 우위 자세한 거 좀 이따 할게요. 이거 법률 유보인데 간단히 설명하면 뭐냐면 법률 우위는 법에 저촉하지 말라는 거고 법률 유보는 어떤 행위를 하고 싶으면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국회가 세법을 만들어 가지고 1, 2 요건을 갖추면 세금 1억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이 A라는 친구가 만약에 1, 2 요건을 갖췄어요. 그러면 1, 2 요건 갖춘 자에게 세금 1억을 부과했으니까 법에 저촉된 게 없죠. 맞아요? 그리고 이 법이 있죠. 만약에 이 법도 없는데 세무서장이 A에게 1, 2 요건 갖췄다고 세금 1억 부과하면 그건 법률 유보에 반해서 위법이 되는 거예요. 내용과 관련. 그래서 내용의 핵심은 법률 우위와 법률 유보 이 두 개가 있는데 자세한 건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절차인데 이건 뭐냐면은요 독재 국가에서는요 뭔가 행정작용할 때 가정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덥석 때려버립니다. 그런데 민주국가에서는 가정을 밟아서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사전 알류, 사전 통지를 한다든지 그리고 왜 자네한테 세금 1억을 때리는지 이유도 제시하고 이런 가정을 밟아서 해요. 이걸 우리는 절차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절차를 안 밟고 A한테 세금 1억을 부과하잖아요. 그럼 그 절차와 관련해서 법치 행정에 반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 이제 형식인데 형식은 뭐냐면 세금을 부과할 때 전화 걸어가지고 자 봐라 자네 내일 세금까지 세금 1억 납부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문수로 해야 돼 문수로. 그래서 형식은 문수로 해야 됩니다. 문수로 하도록 법에 나와 있다고요. 근데 문수로 하지 않고 구두로 했다. 그럼 이건 형식과 관련해서 적법성을 띠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네 개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서 세금을 1억 부과했다면 이 세금 1억 부과는 행정의 법률 적합성에서 탈락이 돼서 위법이 되고 따라서 소송에서 국민이 이길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이게 행정법의 기본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걸 언급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보시면은요. 그래서 그 위법성의 판단은 주체, 내용, 절차, 형식으로 나누어서 검토하면 된다고 제가 적어놨죠. 특히 재량행위일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중요하다. 왜? 재량 분야에서는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문법 갖고 위법인지 적법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안 된다고요. 이 선택한 것을 잘했냐 못했냐는 결국은 불문법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권리구제라고 되어 있죠. 이 개인의 권리구제가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앞으로 제가 행이라고 쓸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행정부가 국민을 향해서 뭔가 행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 행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치 행정이 지배한다고.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뭔가 행정이 나오면 이 행정이 법에 반해서 한 것처럼 주장을 해야 되겠을 것이고 행정청 쪽에서는 법대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다투는 거. 이게 행정법 사례 문제라고요. 그러면 A는요, 이 행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두 가지, 구제 방법은 두 가지예요. 만약에 이 행정이 법치에 반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존속보장이라는 게 있고요. 존속보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하나는 가시보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존속보장은 뭐냐면 이 행정이 없는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즉 세금 1억 부과 전의 상태로 돌려주겠다는 게 존속보장이에요. 그럼 세금 1억 부과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존속보장인데 그게 여러분들 행정쟁송이라는 걸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 행정쟁송은요 크게 행정심판하고 지금은 들어만 두세요. 자세한 건 뒤에서 보게 될 테니까 행정심판하고요. 그 다음 행정소송이 있어요. 행정소송이 있는데 이 행정심판은요 행정부 자체에서 재판하는 거예요. 원래 재판은 법원에서 하잖아요. 근데 행정부 스스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행정심판이에요. 아까 제가 법은 국회가 만드는 게 기본이지만 행정부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행정입법이라고 했던 거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이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걸 없애는 게 아니고요. 이 잘못된 세금 때문에 A가 피해 생긴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세금을 뺏어감으로써 그걸
제때 활용 못해서 손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피해 생긴 부분. 이 피해 부분을 돈으로 커버해 주는 거. 이걸 가치보장이라고 그래요. 돈으로 커버해. 이 가치보장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국가배상하고, 그 다음 손실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위법일 때 해주는 거예요. 위법한 행정 때문에 피해 입었을 때 돈으로 커버해 주는 걸 배상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보상은요, 적법인데도 돈을 주겠다는 거. 여러분들 만약에 도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여러분 땅을 수용해 보세요. 그럼 그 수용법에 따라서 땅을 뺏어간 거라니까요? 그럼 그건 적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땅이 날아갔잖아요. 그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거죠. 보상금 받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손실보상이에요. 그래서 이건 위법일 때 하는 거고, 이건 적법일 때 하는 거다. 요게 이제 구제의 기본입니다. 이 부분을 합쳐서 우리는 이제 구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요건을 갖췄다는 전제하에 본안에서 이 행정이 과연 법에 반했는가 안 반했는가를 판사가 판단하게 될 거라고요. 그 판단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체, 내용, 절차, 형식 네 가지 각도에서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거기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게 제1장 서설 부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행정법에 다예요. 됐나요? 자,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제2장 본격적으로 법치행정 원리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